안녕하세요. 돈나무 누나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 동향 지역 조사 결과를 주제로 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국토부 발표 내역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특이 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신고 내용들을 분석해서 투기 의심 거래에 1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 과열, 투기 수요 쏠림 등 특이 동향이 있는 그런 포착된 지역들을 별도로 선별해서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조사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22년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 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 법인, 미성년자 거래 비용 급증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고,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가 저가 거래, 자금 출처 불분명 등 이상 거래 470건을 선별해서 집중 조사한 결과 편법 대출, 다운 계약 등 투기 의심 거래 106건을 적발하고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탈세, 대출 분석 등을 통해서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을 징수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구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 어차피 그냥 형식상 하는 거 아니에요? 별 문제 안 되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요, 관계부처가 이렇게 서로 자료를 주고받기 때문에 국토부 조사가 나랑 뭔 상관? 하시는 분들은 결국 문제가 있게 될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국세청으로 이렇게 자료가 통보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도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자금 출처 불분명 혐의점으로 인해서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으셨거든요. 이분도 평소에 제가 자금 출처를 만드셔야 된다, 증여세도 신고하고 또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실 때 반드시 신고하고 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엄마 찬스로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시다가 결국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건강도 세금도 예방이 중요한 거 아시죠? 다들 무언가를 잃고 나서 그리고 걸리고 나서 후회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금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일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지만 일반 납세자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강조하고 설명을 드려도 믿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에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토부에 어떻게 걸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분은요,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 약 25억으로 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36억에 매수를 하셨고요. 대출의 본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함에 따라 불법 대출로 보고 금감원에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즉 법인 명의로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법인 대표자 명의의 단독주택을 구매한 거죠. 이분은 정말 과감하시네요. 처음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시작할 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규제가 시작이 됐었죠. 즉 법인 명의로 시설자금 용도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법인 명의의 기계나 설비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을 해야지, 개인 대표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대출금은 회수되는 겁니다. 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횡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횡령이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법인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보통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100%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자들로만 구성된 경우가 일반적이니까요.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금융위에 통보가 됐으니까 이 대출금 회수 25억을 갚아야 되고요.
이것만 걱정해야 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법인에서 가져온 돈에 대해서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상해 처분이 돼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즉 법인에서 빌린 돈 25억은 법인 대표자가 가져간 거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세금 절반에다가 건보료 폭탄이 되죠. 대략 잡아도 한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1억 5천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 2,500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가 됐다고 하네요. 이 사례를 보시는 여러분들, 뭐지? 겨우 1, 2억짜리도 걸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걸리네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금액이 안 크면 문제가 안 되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금액이 안 크다에 대한 기준이 다 각자 사람마다 다르고요. 국세청에서는 이 금액 이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공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세청 공무원 인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주로 이제 큰 금액 위주로 추징을 하는 것이 시간 대비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 걸린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다운 계약이라는 걸 왜 할까? 다운 계약은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주택을 거래하기로 했어요. 이때 실제 돈은 10억으로 오고 갑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으로는 7억으로 기재를 하는 걸 말해요. 현재 이 다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다운 계약서를 쓰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회피한 상황입니다. 양도자는요, 양도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요. 양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죠. 제가 현재 시점에 한정지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회피한 상황이다 라고 했는데요. 왜냐면 나중에 양수자를 을, 양도자를 이제 갑이라고 하면은 을씨는 나중에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이 되면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써서 낮춘 취득가로 인해서 본인의 양도 차익이 늘어나서 양도세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다운 계약서 쓴 걸 후회하면서 세무서에 이제 기존 양도인 갑이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라는 둥 이제 이 차액분 2,5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증빙 같은 것들을 들이밀면서 본인의 양도세를 어떻게든 악착같이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기존 양도인 갑이 양도세를 추징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 거래는 어떻게 걸렸을까요? 이거는 국토부에 누군가 찔렀을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국토부에서 그 주택거래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이제 기존 매매 사례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거래가 있게 되면 조사를 나오는 방식이죠. 이 부동산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제 기존 매매가들에 비해서 좀 튀는 금액이라 걸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재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잘 모릅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30대가 강원도 강릉의 아파트를 2억 5천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 증여 의심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가 됐네요. 이 케이스는 진짜 놀라실 거예요. 아니 2억 5천 정도는 그리고 서울 강남도 아니고 강원도 강릉인데 이렇게 걸리기도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실무상 이 정도 가액의 경우에는 안 걸리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안 걸린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단순히 재수가 없었거나 30대가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백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알바를 했다거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거나 안 내려고 소득 금액을 무리하게 줄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 국세청에 어느 정도 세금을 내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고 해당 자산을 취득하게 된 정당한 사유, 즉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 의지가 강한 만큼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자금 출처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국세청에 안 걸릴 수 있어요. 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렇게 분기별로 주택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특이 동향 지역을 선정하고 투기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좀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체감상 최근 몇 개월간 정말 조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킬 수 없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돈 되는 얘기는 다 아는 돈나무 누나였습니다. 돈나무 누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안녕!